남북한 접경협력의 과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강과 관련해서 남북한 공유화천 협력이 있습니다. 공유화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북한을 관통하는 하천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임진강 혹은 북한강 수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한에서 출발해서 남한에 도착하는 그런 하천들인데요. 임진강의 경우에는 북한의 한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강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 있는 셈이죠. 북한강의 경우에는 북한의 23%가 있으니까 대다수는 남한 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진강의 경우에는 북한이 발전소를 환강댐에 두고 있고요. 북한강의 경우에는 임남댐이 북한의 발전소입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의 상당수가 수력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전체 전기 생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강물이 중요한 산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출발해서 지금 남한으로 가고 있는 큰 두 강, 임진강과 북한강, 이 강물을 남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전환을 해서 임진강의 경우에는 강물이 남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성강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북한강의 경우에도 남한이 아닌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물길을 전환을 해서 그 전환한 물들을 농수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발전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류 지역인 북한의 물이 하류 지역인 남한으로 오는 것을 북한이 어느 정도 막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입장에서는 물의 감소로 인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또 수질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임진강의 수질이 서울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호보다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강물이 남쪽으로 좀 더 많이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남한의 관심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게 좀 강물을 더 많이 보내고 남한은 그 대가로 식수라든지 혹은 전기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오래전부터 구상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물을 보내지 않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홍수의 경우에는 댐을 무단 방류함으로 해서 남한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평화의 댐이라든지 군남댐을 임진강과 북한강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 홍수 방지 댐을 건설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그동안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간의 접경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에 사전에 예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면 남한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무단 방류로 인한 그런 홍수 리스크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공유하천의 협력을 좀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남북한이 서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좀 기구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남북한이 공동하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협의의 절차, 그리고 협정 체결, 상설 협의 기구 설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의 어떤 협상과 대화는 이루어졌고 또 부분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제도화된 협력까지는 아직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과 관련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바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서해 바다를 두고 남북한 간의 협력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실 바다는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 보다 좀 단절적이라고 한다면 바다는 강보다는 훨씬 더 좀 연결된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서해 바다를 좀 더 협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구상과 노력이 있었고요. 사실 한반도가 서해 쪽으로 육로로는 연결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경의선 연결을 통해서 서울과 개성 지역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연결된 경의선이 잘 활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육로 연결에 비해서 해로 쪽은 연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개성공단과 인천을 연결하게 되면 개성공단의 상품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세계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과 인천 간의 어떤 연결 구축도 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한강 하구를 개발해서 이 지역을 생태 자연공원으로 만들고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즉 풍력이라든지 조력발전소를 만들게 된다면 남북한 간의 이 서해바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서해바다를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구성하는 계획이 마련되고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공동어로 수역이라고 해서 남한의 이 섬들이 많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때문에 남북한 간에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들이 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충돌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구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인 해주와 북한의 해주와 남한의 인천을 연결하는 이 해주 직항로 개설이 논의되었고요. 또 개성 지역에서 인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성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건설함으로 해서 개성의 상품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해주와 개성과 인천이 육로와 해로로 연결되는 삼각 물류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화협력 특별지대 계획은 그동안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논의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추진 과정은 실행은 아직 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 지자체 협력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그동안 남북 간의 지자체가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협력 사례만 소개를 드린다면 보건 방역 분야에서는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강원도가 참여한, 즉 휴전선에 접한 접경 지자체가 참여한 지자체 사업이면서 또 동시에 접경 협력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접경 지자체만이 아니라 접경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지자체도 북한과 협력을 했는데 그것은 주로 경제 협력 차원에서 지자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감귤 보내기 운동을 했고요.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중단된 그 시기만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감귤 보내기 운동은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가 상당히 제한적인 데 반해서 경상남도가 추진한 통일 딸기 사업은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가 조금 더 많은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평양에 남한의 지자체가 딸기 묘종을 가져가서 그곳에 딸기를 재배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딸기를 제공한 사업으로서 비교적 이러한 지자체 협력 사업이 제한적이지만 남북한 주민들 간에 교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겠습니다.